스님들 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 주간 올킬, 한 주간만 몰빵으로 가서, 몰빵으로 강조를 드렸었죠. 몰빵으로 가서, 올킬, DB 오바, 우리 카드 승, 그죠? 이렇게 어제, 느바의 부진을 만회를 냈고, 오늘 느바는 뉴욕 마인의 언더를 같이 묶을 수가 없으니까 뉴욕 마인하고 토론토 언더, 뉴욕 언더하고 유타 오바 이렇게 갔는데 참나 토론토 언더는 전반에 107점 나고서 심판이 정말로 무슨 스치면 파울콜을 다 불어요 정말로. 그래갖고 자유투가 눈 떠보면 자유투 던지고 있고 눈 감고 뜨면은 자유투 던지고 있고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오바를 계속 부추긴 경기였어요. 정말로. 억까당했고 유타 오바는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돌발 결장을 했습니다. 사실 그건 제 계산하에 없었죠. 정말로. 캠 토마스가 지금 출전 시간 조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만약에 출전을 해서 좋은 활약을 해줬다면은 이게 막 정말 해건더가 아니었으니까 오바 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오바 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아쉬운 결과. 오늘 영상픽도 더럽게 못했죠?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럴 때마다 제가 한 번씩 만회를 무조건 했잖아요. 그죠? 내일은 사실상 프리데이 갑니다. 내일은 조합만 공유 안 해드릴 뿐인 거고, 내일 6경기밖에 없는데, 딱 4경기만 분석을 진행합니다. 나머지 2경기를 패스하는 이유도 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4경기 분석을 우선 진행을 하고, 조합은 선생님들께서 느낌 오는 대로 잘 짜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선 4개 중에 3개 맞추면, 3개 이상 맞추면 무조건 적중은 돼요. 그죠? 그걸 도전하겠습니다. 올킬하면 더 좋고. 샬럿하고 세난 경기는 샬럿의 최근 행보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샬럿은 최근 10경기 5오바 5언더로 딱 반반뛰기 정직했습니다. 꽤 주목할 점이 있는데 바로 최근 10전에서 5오버를 기록한 상대팀들이 5오바 중에 4개 팀이 서브팀이었다라는 점, 그리고 샌안토니오도 서브팀이라는 점, 이게 저는 굉장히 큰 불안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샬럿이 직전 댈러스 전에서 완전히 해고바가 나왔잖아요. 그 해고바가 나오는 원인을 파악을 했습니다. 1쿼터에 53점밖에 안 난 경기였고 샬럿이 13점 차로 1쿼터를 좁힌 경기였습니다. 당연히 1쿼터 53점만 난 거 보고 이거 언더네 생각을 했는데 2쿼터 때부터 댈러스가 지기 싫다고. 이게 이런 팀들이 있어요. 올랜도, 샬럿 뭐 이런 팀들이 이렇습니다. 페이스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린단 말이죠. 1쿼터에는 페이스가 98로 굉장히 느리 빠르지가 않은 경기였 1쿼터였는데 2쿼터부터는 104를 기록했습니다. 2쿼터에 3쿼터도 103인가를 기록했고 그 정도로 2쿼터에 댈러스가 엄청나게 페이스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재미를 봤죠. 26대 38, 64점이라는 해고바 커터가 또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이 경기에 해고바가 뜬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다? 댈러스가 지기 싫다고 템포 푸시를 갈긴 게 매우 효과적으로 들어가면서 오바가 뜬 겁니다. 이게 오늘 사실 토론토랑 올랜도도 이런 똑같은 얻어 걸린 거예요. 이런 케이스가. 올랜도가 토론토한테 개발리고 있으니까 지기 싫다고 템포 푸시를 갈겼고 이게 매우 효과적으로 들어가면서 올랜도가 대량 득점을 해내니까 오버가 뜬 겁니다. 그죠? 그런 건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 제가 최근에 언더가 강세인 건 분명한 사실 팩트인데 오바가 나는 경기들의 공통점을 좀 찾아보니까 대체로 지고 있는 팀들 막 10점 차 이상으로 지고 있는 팀들이 극단적인 페이스 템포 푸시를 갈긴다 라는 그런 장면들을 정말 많이 목격을 했거든. 하이라이트만 보더라도 좀 느낄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팀들을 어느 정도 범위를 좁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좀 지고 있을 때
템포 푸시를 갈기는 팀들이 있고, 아니면은 지고 있으면은 되려 템포를 다운 시켜갖고 수비 에너지를 극대화하는 팀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고 있을 때 템포가 느려지는 팀은 디트로이트, 또 어디죠? 디트, 미러키, 필라델피아도 약간 그런 거인 것 같고, 레이커스도 좀 그런 것 같거든요. 레이커스도 그렇습니다. 이런 팀들이 대부분이고, 올랜도는 그럴 줄 몰랐는데 엄청 템포 푸시를 갈기더라고요. 근데 댈러스가 딱 그런 팀이고, 갈기는 팀이고 템포 푸시를. 샌안토니오는 어떨까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샌안토니오는 최근 10전에서 4패를 기록했고, 이 4패 모두 패배한 경기에서 모두 언더였습니다. 그리고 원정 경기에서는 지금 10연속 이상 언더를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샌안토니오죠. 제가 원정 샌안토니오 언더 개꿀 얘기는 정말 많이 했습니다. 자, 샌안토니오가 올 시즌 승리한 경기에서 평균 토탈 스코어가 230 이상이고, 패배한 경기에서는 224.7이었어요. 꽤나 유의미한 차이가 나죠. 6점 이상의. 그 정도로 샌안토니오는 패배하는 경기, 지고 있는 경기에서 템포 푸시를 갈기는 유형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릴 만한 지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1월 한정 페이스 수치 샌안토니오는 14등으로 딱 가운데 수준. 1월 한정 페이스 수치 96.91로 샬럿은 리그 25등. 샬럿이 직전 해고마 경기를 했었던 댈러스는 1월 한정 페이스 수치 리그 3등입니다. 굉장히 빠른 팀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다? 이 경기는 댈러스전에 비록 해고마가 떴었지만 이 경기만큼은 샌안토니오와의 경기는 페이스가 100을 넘길 가능성이 희박하다. 양 팀이 1월달 평균 페이스 수치만 봐더라도 둘 다 100이 안 넘습니다. 그리고 샌안토니오가 혹여나 지고 있는 상황이 되더라도 템포 푸시를 갈기는 유형은 아니다. 샬럿은 템포 푸시를 갈긴다라고 볼 수가 없는 페이스죠. 96대면은 96대로 25등 찍고 있다? 지고 있어도 무조건 세트 오펜스 고집하는 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언더 볼게요. 이거는 샌안토니오 원정 샌안토니오 언더 장줄. 그러니까 단순히 솔직히 말 원정 샌안토니오 언더 개꿀인 거 아시죠? 언더 볼게요. 이렇게 장줄 타는 분석이 아니라 저는 왜 언더를 보는지 설득력 있게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샬럿이 직전 경기 댈러스랑 왜 해고가 떴는지도 좀 심도 있게 들으신 분들은 느끼실 수 있어요. 댈러스랑은 페이스가 굉장히 빠른 경기를 했는데 100을 넘는 경기를 했는데 댈러스는 최근에 1월 달에 엄청나게 빠른 팀이었구나. 그리고 댈러스는 지고 있는 상황에서 극단적으로 템포를 끌어올려서 1쿼터에는 98이었지만 2쿼터부터 104, 3쿼터 103이라는 엄청나게 빠른 템포 푸시를 갈겼구나. 근데 샌안토니오는 만약에 샬럿이 이기는 상황이 연출되더라도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 뿐더러 샌안토니오가 이기고 있는 상황이 되더라도 샬럿이 템포 푸시를 갈기는 유형은 아니다라는 점을 좀 제가 분석으로 다룬 거잖아요. 그죠? 저는 장줄 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언더를 본다라고 분석을 한 겁니다. 인디애나랑 애틀란타 경기는 이 경기도 결장자가 문제인데 내일 대표적으로 결장자들이 좀 많아서 그래서 분석이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겁니다. 애로사항. 마이애미랑 시카고도 결장자 받치죠. 자, 인디애나랑 애틀란타 경기는 오비 토핀이 결정하고 인디애나는 사실상 거의 플라이업이라고 봐야겠고 애틀란타는 에이스 제일런 존슨이 직전 경기 결정했었고 이번 경기 역시도 GTD입니다. 니사세가 GTD. 그리고 오콩우랑 포르징기스가 결장 확정. 애틀란타가 지금 첫 번째 센터, 두 번째 센터가 모두 결장을 하는 셈입니다. 이러면은 콜로코라는 정말 내용 없는 애랑 개예 얘는 사실 수비 기대치는 크지가 않고 공격적인 센터예요. 되게 큰 공격적인 빅맨입니다. 이렇게 두 명이 버텨줘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이러면 애틀슨은 절대 못 가는 거예요. 젤런 존슨이 나오더라도 이거는 애틀슨은 배제하는 게 맞고 직전 휴스턴 전에서도 전혀 존재가 없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콜로코라는 애는 오로지 피지컬하고 운동 능력으로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 애틀의 명백한 에이스인 젤런 존슨 GT는 매우 비중이 높겠죠. 사실 젤런 존슨까지 GT이 걸려져 있는 마당에 승패 핸디 분석은 불가능에 가깝고 언어바 가는 게 낫다라고 봅니다. 지금 애틀란타가 센터 두 명이 결장이 확정이 뜬 상황에서 다이슨 다니엘스, 알렉산더 워커, 맥컬럼, 키스퍼스트, 캐너드, 크레이치 이렇게 여섯 명이 코트를 굉장히 오래 밟는 선수들이잖아요. 근데 이 여섯 명이 다 슈터입니다. 다이슨 다니엘스 빼고 나머지 다섯 명이 다 슈터들이에요. 그럼 애틀란타가 기본적으로 공격할 때 미들렌지 3점은 무조건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고 굉장히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엄청나게 피지컬한 터프한 경기를 할 수가 없는 라인업이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애틀란타는 지공을 아예 안 하는 팀이기 때문에 한껏 과감한 야투 시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가뜩이나 상대가 막 되게 강팀이고 수비 잘하는 팀이고 이래서 애틀란타가 막 고꾸라질 가능성이 있겠지만 상대가 인디애나잖아요. 인디애나. 올시 맞대결 두 번 있었는데 1차전 11월 1일에 236점 그리고 2차전은 얼마 전 1월 27일 불과 4일 전에 애틀이 홈에서 16점 차 대승과 더불어 해고바를 찍었던 경기였습니다. 이때도 제가 오바 메인으로 서브는 애틀 많이 봤었단 말이죠. 그리고 다 맞았었는데 이때 제가 오바를 메인으로 보면서 했던 분석 내용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직전 1차전에서 맞대결 11월 1일 맞대결에서 양 팀이 3점을 되게 꼬라 박았다. 애틀란타는 3점, 인디애나는 3점 20%대 꼬라 박았고 애틀란타 33% 평균 미달 수준이었다. 근데 236점이나 나왔다라는 거는 무조건 페이스가 빨랐다라는 증거다. 이렇게 분석을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불과 4일 전 맞대결에서도 페이스를 무려 110을 기록했어. 110. 110. 야, 110은 정말로 이 정도는 여자 농구 수준의 야투율이 기록돼도 220은 넘을 만한 그 정도의 페이스예요. 그 정도로 정말 높은 페이스입니다. 그리고 인디애나 역시도 메서린이 복귀해서 벤치 리더 역할을 해줌으로써 벤치 구간 득점 생산력도 괜찮아진 상황이잖아요. 오바 보겠습니다. 오바. 이거는 뭐 인디애나 승을 보건 애틀란타 승을 보건 젤런 존슨 GTD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예측이 안 되는 상황. 직접적인 결정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직접적인 결정을 해서 이거는 차라리 언어바로 빠꾸치는 게 맞는 경기예요. 멤피스랑 미네소타 경기입니다. 미네소타는 결장일 수가 없죠. 멤피스 혼자 백투인 여파 깔려진 경기입니다. 멤피스는 오늘 뉴올 상대로 고작 106득점을 하면서 굉장히 또 무기력한 경기가 나왔어요. 지금 멤피스는 3점을 많이 올라가는 양국 농구를 구사 중인데 이 양국 농구가 위력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상 서부의 브루클린 수준. 자렌 잭슨 주니어랑 란데일이 투빅을 지금 주전으로 쓰고 있는데 이 투빅이 오늘 둘 다 31분 이상 출전을 하면서 관리가 된 경기도 아니었단 말이죠. 결국 멤피스는 올 시즌 이제 얼라들 경험치 먹이는 경기하면서 리빌딩 버튼 누르는 일만 남은 수순입니다. 미네소타는 완벽히 분위기를 반전시켰죠. 3연승 성공. 주목할 점은 이 3연승 과정에서 모두 대승을 따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직전 경기에선 디펜딩 챔피언 오클라호마 상대로 12점 차 대승. 미네소타가 유독 올 시즌 리드미컬한 모습을 많이 보이거든요. 오르락 내리락 유독 심한 느낌인데 지금 분명한 거는 오르막이라고 봐야겠죠. 멤피스가 올 시즌 백투백 두 번째 경기에서 2승 3패에다가 평균 득점 113점 수준. 터무니없이 나빠지는 수준까지는 아닌데 멤피스는 오늘 패배하면서 5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최근 3경기 연속 득점력이 수직 하락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라서플만 보시더라도 부상자가 매우 많은 상황에서 지금 뎁스가 굉장히 한정된 인원으로 농구하는 상황에서 원정홈 그죠? 지그재그 일정을 소화하는 데다가 혼자 오늘 백투백 여파까지 이거는 솔직히 미네소타 마인을 안 볼 수가 없어요. 내일 조합표 1등입니다. 미네소타 마인이. 어차피
네 경기만 분석을 해서 순위가 의미가 없긴 한데 저는 미네소타 마인을 제일 좋게 봅니다. 휴스턴하고 댈러스 경기는 올 시즌 맞대결을 두 번 모두 댈러스가 이겼었죠. 이 두 번 모두 댈러스의 홈이었습니다. 이 두 번의 맞대결에서 두 번 모두 댈러스의 최다 득점자가 바로 AD였습니다. AD가 휴스턴의 인사이드 존재감이 확실했단 말이죠. 리바운드도 막 12개씩, 13개씩 따내고 막 그랬었습니다. 휴스턴 상대로. 그러나 AD가 없고 이번엔 댈러스가 또 원정입니다. 댈러스는 올 시즌 홈에서는 5할, 딱 5할을 찍고 있는 팀이지만 원정에서는 5승 15패로 승률 25%에 불과한 팀입니다. 쿠퍼 블레그가 직전 샬럿전에 49득점, 시즌 하이이자 커리어 하이를 기록했지만 올 시즌 휴스턴과의 두 번의 맞대결에서는 볼륨도 효율도 좋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가장 최근 맞대결이었던 1월 4일 맞대결에서는 110대 104로 댈러스의 승리. 당시 댈러스의 팀 야투가 55%, 3점 38%, 매우 좋은 공격력을 선보였고 맥스 크리스티가 정말 압도적인 효율과 브랜든 윌리엄스의 압도적인 효율이 나왔던 경기였단 말이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휴스턴이 필라한테 개발린 거 봤을 때 맥시랑 엣지컴한테 호되게 당했다. 결국엔 얘는 발빠른 가드들한테 굉장히 약한 팀이다 라고 했는데 딱 이 경기도 맥스 크리스티랑 브랜든 윌리엄스 발빠른 러닝 레이업 많이 하는 애들한테 털렸어요. 역시 그러나 이 경기에서 휴스턴은 팀 야투 39%, 3.24%를 기록했습니다. 여자 농구 수준의 야투를 기록을 했죠. 양 팀의 팀 야투 차이가 무려 16%나 발생했던 경기였음에도 6점 차로밖에 안 졌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공격 리바운드 차이였어요. 휴스턴이 공격 리바운드 17개, 댈러스가 2개, 15개 차이. 턴오버 차이도 휴스턴이 훨씬 적었기 때문에 대략 20번 이상의 공격권이 휴스턴이 훨씬 많았습니다. 오로지 휴스턴의 마팅이가 간 슛감 때문에 6점 차로 진 경기였단 말이죠. 휴스턴이 홈에서 그것도 원정 댈러스 상대로 이러한 무기력함을 반복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긴 합니다. 핸디 11.5 기준점. 원래 휴스턴 마인을 메인으로 보려고 그랬어요. 저는 한 7.5, 8.5 예상을 했기 때문에 11.5면은 너무 좀 그렇죠. 사실 11.5는 솔직히 너무 높아요. 왜냐하면 휴스턴이 1월달 지금 이제 1월 30일이라서 1월달 끝났죠. 1월 한 달 동안에 휴스턴이 10점 차 이상 대승 거둔 거 딱 두 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10점 차 미만의 승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휴스턴이 11.5 마에는 균점이 너무 부담스러운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더만 볼게요. 언더 메인으로 소액으로 휴스턴 마인, 서브로 소액으로 휴스턴 마인. 근데 이거는 공격 리바운드가 저 정도 차이 났고 턴오버까지 적었는데 오로지 야투율 때문에만 졌으면은 홈에서 경기하는 휴스턴이 충분히 야투는 어느 정도 저 정도 30%대 꼬라박지는 않는다라고 보고 마인을 원래 좋게 볼 여지는 충분히 있었던 경기였어요. 필라랑 뉴올 경기는 제가 패스하는 이유는 거기다 뉴올 경기 백크닝 여파까지 딸려져 있는데 필라델피아가 올 시즌에 상대가 약할수록 좀 못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서부팀한테는 더더욱이나 더. 서부팀 중에 서부의 약팀 상대로 저는 경기가 너무 많아요. 자, 제가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덴바전에 덴바가 다 뺐어요. 다 자말 머레이, 에런 고든, 크리스찬 브라운 주전 애들 다 뺐습니다. 다. 팀 하더웨이 주니어, 발렌슈나스까지 다. 그래갖고 피켓하고 제이크 나지 이런 애들이 주전으로 뛰었던 경기였는데 이날에 3점 성공을 49% 허용했죠. 그래갖고 연장 가서 졌잖아요. 결국에는 필라델피아가. 그때 기준점 13.5 마인이었나 받았습니다. 필라가. 그러고 직전 세크라멘토 전에도 11.5 마인 받고 역전까지 당하면서 끌려가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맥시의 위닝샷, 그죠? 위닝 엔드원이었는데 잘튼 튕기고
승리를 거뒀던 그 경기를 제가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크라멘토도 이때 백투잉 여파 깔려져 있었어요. 제가 분명히 기억납니다. 백투잉 여파 깔려져 있었어요. 세크라멘토. 자 보세요. 지금 이게 한 번이면 우연이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도 덴버 완전 쩌리 가비지급 애들 상대로 저렇던 거 우연일 수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백투백 여파 혼자 껴져 있던 세크라멘토한테도 이런 꼴을 보였다? 저는 필라델피아가 서부 약체팀 상대로는 상대 분석을 아예 안 해온다라는 느낌마저 들어서 이건 필라 마인을 못 보겠고 원정 뉴올리언즈 프렌도 사실 쉽게 손이 안 가고 그런 경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석을 못하는 경기고 마이애미랑 시카고 경기는 인저리 리포트가 제가 아까 확인을 했는데 여기서 변동은 없거든요. 사실 시카고 마이애미 여기 있죠. 자 시카고가 조시기리가 GTD입니다. 그리고 트레 존스 결장이고 부세비치가 다와플로 결장 유력이죠. 젤런 스미스 GTD입니다. 코비 화이트 GTD예요. 지금 시카고에서 중요한 애들 골라서 다 GTD 떠 있고 결장 떠 있는 거예요. 니콜라 부세비치까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카고가 이 GTD를 배제하고서 분석을 아예 시도 자체 할 수가 없는 라인업이죠. 마이애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뭐라고 했죠? 이거는 그냥 승인되었다. 이거는 출전한다라는 뜻입니다. 히로 결장은 계속했었고 다비온 미첼 다우플로 결장하고 노원 파일 결장 확정입니다. 개인 사유로 드루 스미스 출전하고 카렐 웨어 출전하고 앤드루 위긴스 출전하고 이런데 노먼 파일이가 어찌됐건 이건 리턴 매치인데 바로 직전 경기에서 최다 득점을 어찌저찌 했었죠. 최다 득점자였죠 결국에는. 그래서 노먼 파일이 결장 확정이라 GT도 아니라 확정이라는 점. 그러니까 결국에는 양 팀이 지금 주요 자원 애들이 다 GTD 혹은 결장 확정이 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분석이 원활하게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러면은 원래 언더 노리고 들어가는 게 맞는데 양팀 직전 경기 어제 경기에서 페이스가 107.5였습니다. 107.5 엄청나게 달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더도 쉽사리 손이 안 가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장자 확인하고 가는 게 베스트겠죠. 결장 아예 안 가는 게 베스트겠죠. 아예 안 가고 그냥 신경 안 써버리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경기 이렇게 패스한 거고 필라델피아는 오늘도 정말 졸전이 나오는지 아니면 시원한 바이엔승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 어찌됐건 이틀 연속 부진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어찌됐건 멤버 선수들한테는 어제 주간 한 주간만 몰빵으로 올리기를 좀 했고 그죠? 해서 근데 이 시청자분들께는 참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이게 그죠? 좀 어려웠어요 사실. 좀 어려웠습니다. 야, 이는 토론토가 이게 250들 경기였나 사실. 와, 3쿼터에 78점. 이게 다시 오바 흐름이 좀 회복된 것 같긴 하죠. 오늘 오바도 양껏 떴어요. 덴버도 오바 떴고, D2도 해고바 떴고. 야, 평행 이론도 깨졌네요. 그죠? 시청 정말 감사합니다.